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젠다 47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트럼프 돼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인이 한 의제당 이제 하나씩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올해 한 상반기부터 쭉 올리는 거더라고요. 한 가지 부러운 거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확실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그걸 옳고 그러던 간에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국민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평가를 받는 거죠.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십니까? 내년에 24년에 이제 벌어질 일 중에서 가장 네. 큰 일 네, 예정돼 있는 네. 뭐가 있을까요? 내년 10월쯤에 아마 제 생일 있고요. 예, 축하드립니다. 11월엔 우리 박사님 생일 네, 11월 때 제 있으시고요. 생일이 있고요. 네. 네. 11월에 저 대선,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이란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대충 한쪽 후보는 정해지는 분위기고 바이든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요. 꼭 어쩔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요? 본인이 하겠다면 그래도 이제 아마 네. 다시 나오겠죠. 현직 대통령이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네.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고요. 이쪽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예. 거의 2위와 의미 거의 없는. 그렇죠. 아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전당대회, 무슨 토론회 이런데 아무데도 참가 안 할 것 같아요. 네. 워낙 여론이 예. 트럼프 쪽이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매월 이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네. 좀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트럼프가 가능성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 네네네. 1년 더 남은 일이니까 네. 좀 있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이제 주로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경합주. 어떨 때는 공화당, 네. 어떨 때는 민주당 이쪽으로 이제 오가는 이제 한 6, 7개 정도의 주들을 보면 대부분이 트럼프 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되면 네. 뭘 하고 싶은 건가? 이 양반이 이제 4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검찰 조사도 받고 머그샷도 찍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뭘 할까를 이제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양반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올해부터 꾸준히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뭘 하겠다라는 네. 의제, 아젠다를 이제 47개를 오. 자기 홈페이지에 차례차례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일종의 공약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이것만 네. 이걸 그냥 공약으로 해도 되고 실제로 내용이 이제 보면 내가 왜 이걸 주장하는지, 네. 내가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어떤 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47가지가 다 이렇게 논리적연하진 않지만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뭘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렇습니까? 대통령 이제 후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직접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왜냐면 이제 당선 가능성도 꽤나 높은 상황이고. 예, 꽤나 높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도 안 돼라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 미국에 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네.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네, 그 이후에 바뀔 미국의 모습을 미리 네, 좀 보는 미리 좀 거군요. 본다.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에너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에너지. 네, 에너지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보죠.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다면 네. 이제 뭘 내올 거냐?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래요? 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해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자기의 논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쭉 역사를 돌이켜 보니까 네. 경제와 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렴한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 유리하더라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실제 예를 듭니다. 네. 2008년 이전의 EU는 유럽의 EU, 네.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어요. 그랬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유럽연합은 가만히 있고 미국이 성장을 하면서 지금은 미국이 30% 이상 더 커졌어요. 네. 경제 규모가. 네네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네.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요금이 정말 엄청나게 비싸졌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요금을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 기술 개발, 혁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꾸준하게 늘리는데 도움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면 미국이 결국 첨단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 네. 쪽인데 이 소프트웨어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 그렇죠. 컴퓨팅 파워 네.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더 풍족한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더 많은 투자와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네네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는 다 가지고 있다. 왜 땅속에 있는 거? 안 쓰냐? 석유, 가스, 이런 거 안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더 파서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화석연료를 새로 채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아요. 네. 뭐 환경 영향 평가를 더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유지, 그러니까 연방 정부 소유 부지 같으면 뭐 개발하기 더 힘들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규제를 싹 다 치워버리겠다.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더 많은 화석연료를 개발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개발해라. 정부가 그거 뒷다리 잡지 않겠다. 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야 이렇게 많은 석유를 많이 찾으면 석유 가격이 막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관련 산업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제 걱정에 대해서 또 하나 카드를 꺼내놉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이제 꺼냈었던 전략 비축유 이거 다 채워놓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 많은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채워놔야 될 전략 비축유를 채우면 상당 부분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계들이 걱정할 만큼의 가격 폭락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화석연료를 더 많이 쓰겠다라는 이야기니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 협약 다시 또 탈퇴예요? 또 탈퇴.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뭐 네. 이런 거 관련해서는 싹 다 폐지를 하겠다. 그래요. IRA 이런 건 어떡하려고 그러나? 네, 여튼 뭐 그런 그린 쪽으로 갔던 거 다시 되돌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요. 그래서 SMR 뭐 이런 쪽은 돈 더 집어넣어서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방금 IRA 이제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전기차와 관련돼서 트럼프는 어떤 입장이냐? 이거는 미친 짓이다. 전기차, 그래요? 2차 전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손에서 놀아나는 꼴이다. 예, 왜 중국 좋은 일을 판을 깔아주고 있냐? 아니, 전기차로 점점 가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 아닌가?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요? 네, 미국에서 전기차라는 것은 뭐 일부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이걸 네. 일반 국민들한테까지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그 내연기관 자동차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이제 더 강화된 규제가 네. 실시되고 있는데 이거 다 날려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카페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기업 평균 뭐 연비가 있어요. 코퍼레이트 에버리지 퓨얼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의 평균 연비를 맞추는 그게 필요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를테면은 연비가 좀 안 좋은 대형차 조금. 연비가 많이 나오는 좋은 이제 소형차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던 다 합쳐갖고 평균 평균 이하?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네. 만약 못 맞추면 다른 회사 걸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이걸 왜 끝내느냐? 네. 차값이 너무 올랐다 이거예요. 이런 연비 규정 그다음에 그 배기가스 규제 이런 거 하느라고 차값이 쓸데없이 올라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네. 다 쓸데없는 짓이다. 다 원래대로 돌리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기존에 우리가 썼던 화석연료들 충분히 더 뽑아서 그렇죠. 쓰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에너지 관련된 그래서 많은 저렴한 에너지. 많은 국민들한테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겠다. 네. 그게 이제 에너지 관련된 공약 같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외로 교육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내세운 것들이 상당히 뭐라고 해야 고민을 많이 했다,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제일 열받은 곳이 두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검찰이고 두 번째는 대학으로 대표되는 네. 이런 교육에 대해서 뭔가 분노를 한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좌파, 리버럴, 막스주의자 얘네들의 소굴이 돼가지고 네. 미국 애들을 이상한 쪽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병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 학교 교육이라는 게 다 좌파 세뇌센터로 지금 변한 지 오래다.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훌륭한 학교가 훌륭한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뭐 그거야 뭐 맞는 얘기죠.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쓸데없는 거 주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데 네.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딱 원칙을 세워서 좋은 학교, 훌륭한 일자리, 연결고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네. 거고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미국 그 워싱턴에 있는 연방 정부의 교육부라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교육부를 없어요. 이거는 원래 주 업무였다. 이건 연방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 네. 아니고 이건 다 주에다가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10개 원칙을 세웁니다. 교육에 관한. 네. 네. 하나씩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는 뭐냐? 교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권한을 복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네. 부모의 입장, 부모의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트랜스젠더, 뭐 제3의 성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이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네. 뭐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에 뭐 독특한 성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기독교 우파들의 이제 걱정, 분노를 이제 수용을 한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부모의 권한을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훈육에 있어서 부모가 조금 더 개입할 여지를 늘려놓겠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요거가 좀 더 나가면 이제 아예 그 미국 헌법을 개정해서 미국에는 딱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과요. 네. 이렇게 집어넣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교사 그리고 학교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교사와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고 실제로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네. 정년을 폐지해서 계속 학교에서 남아서 본인이 원할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성과급을 지불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도 훌륭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장을. 그래서 학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좋은 선생님을 모셔와서 우리 동네 교장 선생님으로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육의 핵심은 이제 지식과 기술이다. 즉 읽기, 쓰기, 뭐 계산, 네. 수학 이런 건데 뭐 쓸데없는 무슨 형평성 교육이니 무슨 권리니 인권 교육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작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말 하면 이제 국영수. 네.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겠다. 미국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약간 교육을 좀 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좀 있긴 있죠.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면.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취임할 때 이제 그 미국 독립 250주년이 네. 됩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맞춰서 미국 국민으로서 네. 국가 의식, 나라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다 학교 교육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기도의 자유. 기도의 자유. 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교에 편향된 것을 막겠다라는 이유로 해서 학교에서 뭐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네. 같이 함께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나는 이제 분위기인데. 지금은 학교에서 뭐 다 같이 기도를 한다고는 이게 안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뭐 기도의 자유가 있다. 왜 기독교, 성경 이런 이야기 못하도록 하느냐?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학교에서 중요한 거는 안전, 보안, 그리고 이를 위한 약물 금지. 이거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해야겠다. 근데 그 해는 방법이 뭐냐? 네. 교사한테 총기 소지를 허용하도록 하겠다. 예. 교사들의 총기 소지를. 예. 그러니까 이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누군가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떼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교사가 조기에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네.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수많은 베테랑들이 있다. 네. 참전 용사들이 있고 네. 건전한 국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학교 보안관 역할을 줘서 총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네. 학교 내에서 약물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약물을 섭취한다든지 하면은 무관용 정책을 펼쳐야 된다. 즉각 퇴학시켜버리고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 그건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지금 선택권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학군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는 못 가고. 네. 그러니까 나는 이를테면 나는 저쪽에 그 크리스찬 분위기가 강한 저 학교가 좋은데 내가 저 동네로 이사를 갈 수는 없는데. 네. 근데 나가 학교를 못 갈 건 아니고 왜 못 가게 하느냐 이거죠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딱 정해진 지역 내에 있는. 예. 그래서 거기 거주한 분들은 다 거기 학군으로 가는데 공교육의 경우 그렇다는 예, 거겠죠. 예. 그래서 네. 내가 뭐 사립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사립 가고 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권을
이제 하겠다. 사실 네. 이렇게 되면 공교육이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자 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베이스로 놓고 그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즉 프로젝트 베이스로 가르쳐야 된다. 뭐 이것도 맞는 말 같고.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인턴십을 이제 부흥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은 실업계 학교들 같은 경우 2+1 뭐 이런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알바라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필요하고 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학생들이 내가 뭘 나가면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이게 10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논란이 될 만한 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 기도 자유 요것도 물론 뭐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은 들다가도 예를 들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럼 그들이 혹시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렇죠. 그러진 않을지 강압적으로 예. 이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예. 볼 수도 있는 거죠. 보면. 그리고 아마 형평성 의제 추방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좀 논란은 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국영수 다시 하고 뭐 쓸데없는 시민 교육 이런 거 다 때려쳐라.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러고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요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주로 초등교육과 이제 중등교육까지. 초중등 정도. 그러면 이제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뭘 할 거냐? 네. 되게 혁신적인 생각을 해요. 아메리카 아카데미를 만들겠다 그래요. 아메리카 아카데미? 예, 이 아메리카 아카데미는 뭐냐면은 네. 모든 미국인들이 네. 무료로 최고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수하고 나면은 네. 정식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을 해주도록 하겠다. 이라는 거죠. 네네네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돈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그냥 방통대 같은 거를 그렇죠. 전 국민에게 다 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준이라는 게 자관 미국 최고 수준에 하도록 하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확보하냐? 네. 세금 한 푼도 안 쓰고도 추가로 더 안 걷어도 된다. 네. 뭐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사립대학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기부금들이 많다. 뭐 네. 하버드, 예일 그러면은 막 엄청난 뭐 정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그렇죠, 막 굴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 세금을 왜 쟤네들은 세금 안 내냐? 그 기부금에 대해서 다 세금 물려야 된다. 기부금 학교로 가는 기부금에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으로 그러면 연간 수십억 달러는 가뿐히 조달한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전체 국민들이 덕볼 수 있는 아메리칸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4년제 교육을 원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대학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버는데 너무 익혀져 있다. 이 대학이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돈 낸 만큼 학생들의 4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할 만큼 있는지 가치가 있는 학교인지 다시 한번 인증을 해야 된다. 대학 인증제도 강화를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겠다. 네네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목적이 뭐냐? 급진 좌파 대학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인증에 탈락시켜가지고 뭐 이거죠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대학의 어떤 가치 중에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은 형평성을 내재우면서 이게 사실은 불법적인 차별을 지속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이라는 걸 해서 뭐 흑인들한테 예. 어드밴티지나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공부하고 능력 있는 백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시안 계통들이 오히려 차별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그냥 뭐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연방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소송을 걸겠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역시 화끈하죠. 그러면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됐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난 기본적으로 이 학교 시스템이라는 거는 좌파에 물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기 싫어. 보내기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 사람들을 겨냥해서 홈스쿨링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당 이제 연간 $10,000까지 이제 홈스쿨링 한다 그러면 비용에서 면세로 할 수 있도록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다음에 굳이 뭐 내가 홈스쿨링을 하겠다 그러면 꼭 학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 뭐 체육관이라든지 특별한 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 교육이 한쪽에 경도돼 있어서 미국 사회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4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문제는
대학교고 그 앞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쭉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놓겠다라는 거죠.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뭐 일부 조금 이상한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도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보다 보면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거 은근 이렇게 뉘앙스 차이긴 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약간 좀 순한 말로 네. 옮겨놓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끄덕끄덕 하실 분들이 좀 계시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보면. 유권자들 가운데도 뭐 수긍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나름 4년 동안 좀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교육까지 됐고요. 예, 또 다른 거. 쪽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당신은 취임 선거에서 이겼어. 그래서 취임하면 첫날에 뭘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첫 번째 서명할 거리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가 난민과 관련된 거다. 난민. 예, 불법 체류자, 불체자. 안 좋게 대하죠, 이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납부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앉아서 그냥 쓰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혜택도 부여하면 안 된다. 특히 그 혜택 중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이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내에 넘어와서 출산을 한다든지 해서 아니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일단은 시민권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는 금지시킨다를 행정명령으로 첫 번째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설령 거기 머물더라도 거기서 이제 태어나면 보통 시민권 아마 예. 나가는 것 예. 같은데 그런 거 아예 안 해준다. 아예 안 해주겠다. 그래서 세트로 같이 묶이는 게 원정 출산 이것도 말도 안 된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는데. 그렇죠. 중국에서도 많이 가고 네. 이거 다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한테 대해서 제공되는 모든 이제 복지 서비스를 다 중단시키고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현재는 공공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이걸 취소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일단 생계를 해야 되니까 네. 노동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강화해서 네. 이제 막도록 하겠다라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장벽을 막 쫙 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장벽 이야기는 이번에 없어요. 아, 그래요. 장벽은 아니고 이게 조직적인 범죄 세력들, 카르텔들이 밀어넣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인신매매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트럼프는. 이게 사람 장사하는 거잖아요. 네네. 얘네들을 다 미국 사법권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잡히면 다 사용으로 없애버리겠다. 사형이요? 예. 그래서 초국가 범죄 카르텔과 이제 전쟁을 선포해서 다른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네. 가가지고 발본색원 해버리겠다. 예. 와, 확실히 이제 이민 정책, 뭐 난민 정책 이쪽은 굉장히 좀 강경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트럼프 말이 100% 틀렸다고 사실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이게 보통 보면 다 브로커들이 개입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국경을 건너갈 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루트를 잡아줘야 되고 적절한 지역을 골라서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신매매범이에요. 불법을 조장하도록 사람을 밀어넣으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좀먹는 초국가 범죄 뭐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마 그러니까 우리야 이제 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느낄 땐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아마 느끼긴 할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막 주들 간에 떠넘기기도 많이 예. 발생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관 첫날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군사력 그다음에 외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다양하지는 않은데 뭐 하나 확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냥 바로 종전시켜버리겠다. 아, 그래요? 예. 종전시킨다는 거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제 복원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한테 가장 맞는 길이 뭔지를 찾겠다라고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조금 섭섭하겠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유럽 그 동맹국들이 이제 경기 일으킬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예요?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유럽 동맹국들한테 청구하겠다. 우리가 일단 지불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유럽 막는 데 쓴 거지 뭐 그렇죠. 미국 막는 데 쓴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뭐 급하니까 우리가 지출했는데 네. 니들한테 청구서는 날려야지. 네. 그럼 이제 어쨌든 우크라이나전 종전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빼앗긴 땅 이런 건 그냥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고 인정하고 종전하는 그런 쪽으로 뭐 어떤 식이 됐든 잠깐 빨리 이제 종전하고 더 이상 지원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이 꽤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들어오면 이제 통상, 무역,
이거 어떻게 될 아, 것이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고생 많이 했죠. 근데 되면 자관 고생은 또 시작이에요? 뻔할 것 같습니다. 뭐래요? 그러니까 상호 무역법 네. 바이레터럴 이제 트레이드로라는 걸 만들겠다라는 네. 건데 뭐냐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일 관세로 간다. 미국이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많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하고 있고 그럼 무조건 이제 중국처럼 똑같이 간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너희들이 미국 물건에 대해서 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가겠다. 네. EU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우리보다 보면은 높은 것들이 꽤 되는데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라는 것은 되게 철진한 이야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관세는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절히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관세 수입이 늘어나면 실제로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줄일 여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대할 거냐가 가장 문제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최애국 대우 바로 중단시켜 버리겠다. 그러고 이제 아주 차근차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개년에 걸쳐서 대통령이 언급 지시하는 필수품, 미국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4년에 걸쳐 가지고 확실하게 수입을 중단하겠다. 중단? 중국으로부터. 그러면 예. 어디로부터 사요? 뭐 다른 데서 사든지 하는 거지. 중국으로부터 안 갖고 오겠다는 거죠.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뭐 하려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네. 그건 당연히 금지시킨다. 아, 네.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그러면 투자하는 중국 기업은 환영이냐? 네. 이것도 역시 금지다. 그런 서로- 스파이들을 왜 좋다고 받아들이냐? 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 갈 것도 없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제 미국에 네. 이제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네. 미국에 와서 우리가 공장을 짓고 뭘 할 테니까 이를테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뭐 투자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한 10년 걸리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좀 괜찮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너희들은 유예. 뭐 이런 판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가 이제 차지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중국이 잘 안 되면 우리도 어쨌든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많은데 그래 이제 또 우회 수출을 또 둘러싼 여러 가지 또 복잡 다단한 면들이 이제 이어지겠죠. 예.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뭐 펜타닐 같은 그 네. 마약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범죄. 이건 그다음에 뭐라고요? 노숙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뭐 950불까지인가는 뭐 훔쳐도 따로 깜빵에 안 집어넣는다면서요? 뭐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네. 일단은 범죄, 그다음에 마약, 노숙자와 관련돼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시원하시게 하겠다 미국 예. 주권자들이. 일단은 노숙자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네. 도시 내 노숙 금지 연방 법으로 다 제정해서 무슨 노숙자인데 무슨 권리냐. 노숙자는 선택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뭔가 병이 있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치료를 하든지 치료센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는 재활을 하겠다라고 하면 재활을 지원해 줄 수는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거 둘 다 싫으면 체포다. 체포요? 예. 와, 감옥이 늘 데도 없을 텐데 지금. 감옥 꽉 찼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이 노숙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도시를 만들겠다. 텐트 도시를.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정신 뭐 그다음에 심리 뭐 치료 이런 같은 것들을 할 수 것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들어놓고 미국 내에서 내가 보니까 이런 심리나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그 의료 체계가 붕괴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신병원 시스템들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네.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정프로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동네에서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고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처벌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이제 법 집행기관이죠. 네. 보통 그 주의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주방위군을 뭐 하던 아니면 연방 그 군을 동원하던 연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야, 근데 그 주의 자치권을 미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 텐데. 그렇죠. 그럴 수 근데 있나? 이거는 연방이라고 묶여 있으면 네. 각 구성원이 기본 밥값은 해야지. 못 하고 있으면 하나가 굶으면 50개가 다 굶는다. 라는 이제 논리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큰 또 변화를 이제 의회와 행정부 관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참 애매한데 임파운드먼트라고 이제 이거를 보통 사전으로 보면은 이제 뭐 몰수, 압류, 임파운드먼트? 예.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지금 우리도 예산을 협의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예산을 내가 이를테면 600조를 줘요. 그럼 행정부는 1년에 600조를 써야 되잖아요. 네.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용 예산이 없도록 하라. 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용이 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봤을 때 연방 정부가 굳이 쓰고 싶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 의회에서 등 떠밀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 예. 안 써도 될 건 안 쓰겠다. 그렇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의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행정부가 따라야 되느냐?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1973년에 이제 의회 예산 및 압류 통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CBA라고 붙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때서부터 이제 의회가 전적으로 이 예산권을 가져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좋아. 의회가 그러면은 1년에 이를테면 미국의 이번 올해 예산은 1조 달러야. 라고 승인해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의회는 상한선을 설정해.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네. 총 1조 달러까지는 행정부가 쓸 수 있어라고 상한선을 정해 주는 거지. 그거를 행정부가 봤을 때 내가 7천억 달러만 쓰면 돼. 내가 5천억 달러만 쓰면 돼. 라고 해서 나머지를 안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은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게 너무 많다. 의원들끼리 나눠 먹게 해가지고. 그건 좀 그런 우리도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있죠. 그래서 네. 잘 생각해봐라. 헌법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의회는 마음대로 행정부가 돈을 걷어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다. 상한이야 있지만 아껴 쓰는 것까지 아껴 쓰는 뭐라고 거는 왜 하냐? 뭐라고 하느냐. 행정부는 하한선을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살림살이 중에서 필요 없는 거 요구하지만 행정부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필요 없어. 라고는 안 해야지. 왜 쓸데없는데 해가지고 수조 달러씩 날려먹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74년에 CBA라는 법이 이게 이제 제정이 돼서 도입된 이후에 네. 50년 동안 미국에서는 단 4년만 빼고 모두 재정 적자였다. 그 전에는 재정 적자가 별로 없었다. 이건 뭐 약간 설득력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의회는 정치적이니까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행정부의 최고 권한자가 봐서 저건 필요 없어라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삼권 분립이지. 라는 거죠 보면은. 저렇게 해서 뭐 좀 정부 빚도 좀 갚고 하면 뭐 좋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균형 재정 달성하고 네네. 가겠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게 너무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쓸데없는 관료 조직들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즉 선출되지 않은 독립규제기관. 네. 뭐 이를테면은 이제 뭐 몇 군데 있잖아요. 이제 무슨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 다 대통령 휘하로 만들어서 네.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묻겠다. 지금은 지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네네네. 마치 뭐 어디 있는 제 4부 권력인 것처럼 떠들고 앉아 있는 놈들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니들은 다 행정부랑 비슷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다 대통령 권한 책임으로 다 밀어넣고 네.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 다 없애버리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 모든 연방 공무원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다.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면 다 잘라버리겠다. 아니, 국민들이 좋아하겠네. 그래서 그 시험 과목은 뭐냐. 헌법. 네. 미국 헌법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헌법 정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칠 기회를 주고 고치기를 거부하거나 고칠 능력이 없으면 잘라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말대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은 뭐 괜찮은 것 말은 같은데. 괜찮은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이제 재선에 실패하는 이후에 이제 검찰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습니다. 보면은. 미국은 또 트럼프가 검찰 개혁이에요. 예. 그래서 법무부와 FBI를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지방 검사들, 각 이제 주나 시에 이제 속해 있는 지방 검사들이 막스주의 좌파에 물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면서 오히려 인종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정프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약탈을 했어 한 500달러. 그럼 당연히 잡아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너는 흑인이야, 넌 불쌍해.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백인에 대한 이제 인종 차별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좌파 법조인들이 이제 사법제도를 무기화해서 자기들 멋대로 이제 써먹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존재 배후에는 소로스가 있다. 조지 소로스요? 예. 우리가 아는 그 소로스. 그 소로스.
그 소로스가 뭘 했는데요? 그래서 소로스 지방 검사라고 이제 불러요. 이게 네. 뭐냐? 저도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야 음.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검사도 이제 검사장 같은 경우 이제 선거로 뽑는 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선거를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위에 대통령 선거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있을 거고, 네. 주지사, 시장 선거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사실 선거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사들도 선거를 뽑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를테면 대통령 선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고, 상원 의원도 많이 들어갈 거고, 상대적으로 제일 돈이 적게 들어가는 선거가 이 지방 검사 선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 선출이 되고 나면 네. 사법권을 통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출돼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검사들로 구성된 동네에 관할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2억 명이 넘어간다. 근데 이 사람들 뒤에는 조지 소로스가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마리화나 합법화라든지 뭐 현금 보석을 폐지한다든지 뭐 투옥 대신 다른 방안을 뭐 찾아보더라고 한다든지, 소로스가 평소 주장하는 거와 동의하는 검사들을 선출시키기 위해서 뭐 4천만 달러 이상 비용을 집행했다. 소로스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쪽의 이제 주장이에요. 네네네. 근데 어떻든 간에 소로스 검사라고 이제 부르는 이 세력들이 지금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좀먹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랑 아, 그림자 정부 같은. 예, 그런 연결이 건가요? 돼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딥스테이트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지방 검사들도 네.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맨날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 보면은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대체 누구냐? 그 자식들 몽땅 다 유출자를 단속하고 잡아가지고 족쳐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행정부에 있는 감사관실은 완전히 독립시켜가지고 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부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라는 거죠 보면. 네네. 근데 이제 이 자식들이 다 워싱턴에 모여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꿀 빨고 지들끼리 논리 체계를 만들고 있으니까 최소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들은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 미국판 이제 부처 이전 네.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방 관료들이 자기가 관리하던 업무와 관련된 대형 업체에 취업하는 거 다 금지시켜버리겠다. 이건 뭐 정관예우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딱 그렇죠? 우리를 네.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원 임기도 제한하겠다. 뭐 10선씩 20선씩 해가지고 늘다리들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정치가 미국 정치다. 본인 나이. 본인은 늙었지만 네. 난 대통령 한 번밖에 안 했어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면은. 진짜 뭐 유권자들이 듣기에 시원시원한 얘기들이 많긴 시원시원하죠.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막 한이 쌓이고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직업이 부동산 디벨로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안 넣는 게 날 텐데.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게 많은데 네. 여기에 이제 10개 신도시를 만들겠다. 신도시를 만들어요, 미국에? 네, 신도시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하겠다. 옛날에 교회를 만들면 자동차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모빌리티 혁명을 한 번 했는데 21세기판 뭐라고 그러죠? 그 비행 UAM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거 하려면 근데 전기차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는 모빌리티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놈들이 이제 모빌리티라고 보는 거고, 사실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지지자는 백인 중산층, 즉 주로 이제 서버번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주택가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 그렇죠. 네, 그런데 단독주택들. 최근에 연방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을 이제 늘려야 된다는 명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사회 의사 결정권을 계속 억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그 동네에 내가 집을 짓겠어요.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을래요라면 그 동네에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주,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서는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줘요. 동의를 안 해서? 예. 그러니까 가만히 내 집에 들어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내 주택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들의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죠. 너무 올랐죠.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정부가 회수하다든지 아니면 아예 연방까지 나서가지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판단해서 지어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점점 이제 주어지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외 지역의 거주자들을 억압하는 수단 아니냐.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교외 지역의 기반을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 가격 계속 올려놓는 거 아니냐. 휘발유 가격 올리고 차량 가격 올려가지고 네네. 내가 도시 지역 그 교외 지역에서 사는 거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만들면서 미국 사람들의 중산층의 거점인
이 교외 지역, 서버번 지역을 억압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 네. 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잘 보면 자기의 지역, 자기의 지지 기반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고려한 뭐 이런 사항들인 거죠. 치밀하게 생각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이제 몇몇 사항들을 보면 되게 논리정연해요. 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 왜 그런 이야기를 해?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음에 잘못한 게 4년 동안 뭐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논리 구조가 이제 쭉 연결이 되는 섹터들이 몇 개 있어요. 네네네. 보고 있으면 맞던 설득돼. 그런 걸 떠나서 네.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젠다 47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트럼프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인이 한 의제당 이제 하나씩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아직 이게 묶어서 이제 하나로 쫙 나온 건 아닌데 네. 하나씩 그렇게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가 지금 1년 정도 1년 남았잖아요. 좀 남았죠.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상반기부터 이제 쭉 올리는 거더라고요. 한 가지 부러운 거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 확실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옳고 그러던 간에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국민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그렇죠. 평가를 받는 거죠.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또 전 세계 혹은 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워낙 이제 크니까 그죠. 미리미리 한번 좀 저희가 너무 커서. 살펴봤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아닌 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베팅을 한다면 요런 공약에서 과연 또 우리는 어떤 뭐 투자의 아이디어도 얻을까 이런 예. 생각도 한번 좀 일단은 뭐 해보게 되네요. 투자라기보다는 리스크가 뭘지를 잘 판단을 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100%는 다 안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폭발력 있는 사항들이 꽤 있다 보니까 네. 영향이 분명히 우리한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아메리칸 아카데미 이런 거 같은 경우 왜 네. 국가가 국가가 나서 1년에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가 한 돈 100억 들이면 충분히 뭐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 동원해가 학부 수준의 교육이 전달되지 못할 게 뭐 그러네요.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네요, 진짜. 예. 성인 된 다음에도 꼭 뭐 대학교를 물리적으로 어디 위치한 데만 다녀야 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저희 뭐 삼프로 TV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들 경제 지식, 투자 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분야도 왜 못하는 거냐 이거죠. 학위도 줄 수 있는 거고. 학위도 줄 수 있는 거고. 너무 우리가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또 너무 젖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되네요. 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새로운 시도가 뭐 될 가능성은 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현재는 이제 후보 정도. 후보도 아직 등록도 안 했으니까 아마 근데 이제 도전할 출마 예정자. 출마 예정자, 출마 호소인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과 같은 나의 비전, 의제 47. 의제 47 이렇게 예.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아마 또 추가될 것 같은데 어떤 재밌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눈여겨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